영화 얘기가 제목이 아니네요.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요? 일단 제가 영화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개봉된 영화 뭐 약간 장면이 좀 있고요. 여야도 이 영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야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이가 더 큰 이익 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역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제 한참도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 근데 민주당 분들은 영화 얘기 많이 하시고 뭐 단체로 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보셨어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시간이 안 나서 영화를 못 본 지가 한참 됐는데요. 예. 정말 오랜만에 저도 영화관에 가서 이 서울의 봄 영화는 어저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감독이 만든 아수라 좀 보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다 봤죠. 아, 보셨습니까, 사실 그것도? 그 검사들의 영화 더킹도 봤고요. 어. 지금 이번에 서울의 봄도 보면서 예. 실제로 그 권력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거나 그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는 정말 그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보면 서울의 봄을 보고 그 군사 권력이 예.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께 상기시키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서울의 봄의 그 고공행진이 예. 다른 그 천만 영화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영화화했기 때문에 이 해당 영화를 보고 따로 각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도 충분히 자신들만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 하는 것 가지고 과민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이 아수라를 보라고 한 건 다른 취지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보셨다고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요. 이게 12.12 사태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럼 12.12 하면 곧 전두환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게잖아요. 근데 지금 유해가 안장이 안 된 상태로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땅에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남편의 유지를 정확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전두환 6월의 파주 장사님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자. 전두환의 파주 매장 시민들은 반대한다. 교수의 몇 분들도 이제 여길 왜 와야 하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양극화죠. 자, 이것도 뭐 찬반 의견이 좀 나눠지게 되겠는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유해는 자택에 지금 임시로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관련된 영화까지 개봉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게? 글쎄요, 뭐 근데 저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 게 예컨대 뭐 국립묘지에 내가 꼭 안장이 되어야 하겠다. 유족들이 예. 그렇게 거기에다가 안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저 파주에 있는 곳이 뭐 그냥 뭐 국유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예. 아마 그 본인이 소유한 그러한 토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다가 뭐 그 유해를 안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저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인환 교수님하고 신성범 전원이 각각 어떤 의견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인환 교수님. 전두환
네, 업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파주에는 그 임진강변의 그 누구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거기에 아마 안장되어 있는 걸로 예, 알고 그 있어요. 안장돼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사후 2년이 되도록 소위 장지를 찾지 못하고 떠들고 있냐? 전두환의 업보라고 봐야 되고요. 역시 또 중요한 건 타이밍 아니겠어요? 이 서울의 봄 영화 자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반란군이 행주대계에 먼저 진을 치느냐? 또 예를 들면 쿠데타 이렇게 진압군이 먼저 예. 도착하느냐?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기를 이 타이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좌초된 서울의 봄이 국민적 정서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 저런 논란 자체는 당연히 유해를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겠어요. 다만 잘 보셔야 될 게 이것은 역사는 예. 연속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그 부채의식, 예. 역사적 정당성의 결여 때문에 단임을 받아들이고 6.25선을 받아들였던 점, 아웅선 폭파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 경제에 대한 나름의 그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렇게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란, 수계, 초병, 살해 이런 업무를 다 해가지고 사형이 선고됐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치적 타입에 의해서 다시 복근이라 뭐 풀려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김영삼, 김대중.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을 적어도 전두환에게 덮어 씌우기는 길게 덮어 씌우는 이상하다. 역사는 연속되는 거다 말이에요. 예. 전두환이 있었기에 전두환의 그런 6.25 선언이 있었기에 노태우가 나왔고 노태우의 어떻게 보면은 물리더십에 의해서 YS가 탄생하고 예. YS에 의해서 하나회가 청산되면서 DJ가 이어지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저 영혼도 뭐랄까 아직도 유해까지도 집안에 놔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역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겠죠. 그런데 영화가 역사를 대체 못하고요. 예. 사실은 허구가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은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쯤은 개인 전두환은 좀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까지 잡고 잊지 말자 5.18 잊지 말자 12.11 외치기 시작하면 예. 어떡하자는 거냐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로 전 대신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분들도 좀 영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영화는 보는데 예. 자, 이 영화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제가 12.12 사건에 대해 기록을 다 보면서 왜 쿠데타는 성공하고 반쿠데타는 실패했는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월간지에서 다 녹음까지 나왔잖아요. 당시 기무사 보안사입니까? 보안사가 각 부대 장교들의 감청을 다하면서 손바닥부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장군이나 몇 사람에서 이걸 뒤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도 나오고 당시에 민심도 말이죠. 저는 어리지만 삼김 씨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바로 삼김으로 정권이 넘어가야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민심의 사실이에요. 자,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주목을 받고 지금 유해는 안장할 곳을 못 찾고 있고 이것도 사실 새삼스럽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